안녕하세요. 손해상사 김손사입니다.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우리가 걷다가 건물의 어떤 미끄러짐 낙상사고라던가 도로에 아니면 인도에 어떤 그 정상적이지 못한 평탄하지 못한 어떤 하자에 의해서 발이 이렇게 걸리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그 외측 복숭아뼈의 어떤 그 뼈들을 잡아주는 인대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면서 파열된 경우에 이제 배상 책임에 있어서 손해보상에 있어서 이게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발목은 이제 바깥쪽으로 꺾이는 것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의 인대가 이제 외측 그 복숭아뼈 있는데 세 개의 인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거비 인대, 후거비 인대, 종비 인대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파열이 되고 많이 다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정거비 인대라는 인대가 가장 많이 손상이 됩니다. 영상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처리했던 어떤 그 사례자분의 발목을 MRI로 검사해서 이렇게 촬영한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여기 하얀색 부분들이 보여요. 유달리. 거기가 이제 인대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ATFL, 정거비 인대. 그러니까는 전방에 있는 어떤 그 거골과 비골을 잡아주는 인대고 그 뒤에 있는 종비 인대, 종골과 비골을 잡아주는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됐다고 이렇게 판독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대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걷다가 인도의 어떤 그 정비가 되지 않은 파손된 인도의 밤에 보행을 하다가 어두워서 보지 못해가지고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급격하게 꺾여가지고 파열이 됐고 사고 당시에 119를 타시고 병원으로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됐죠. 보통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파열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발목이 확 꺾이니까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무슨 염자나 발목의 어떤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서 엑스레이 검사만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런 인대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검사면서도 뼈의 손상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진료를 보고 나서 엑스레이 검사만 했는데 계속 치료를 받는데도 붓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 통증이 심각해지고 이제 걷기도 어렵고 어떤 치료했는데 치료에 효과가 없다 생각되시면 의사하고 그 주치의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셔서 이런 MRI 정밀 검사가 이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처럼 이렇게 MRI 판독지랑 이렇게 MRI 검사 영상에서 손상된 거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손상된 인대 부위를 봉합해주는 수술을 했어요. 봉합해주는. 보통 이제 발목인대 같은 경우는 뼈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인대들이 많이 있지만 십자인대처럼 뭐 재건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봉합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끊어진 인대를 다듬어가지고 연결해주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에 어떤 관전경을 넣어서 의사가 집도의가 이제 보고서 그 봉합술을 했고 진단서 내용에도 보면은 이렇게 봉합술을 했다. 그래서 뭐 보조기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위에 사진 보면은 양쪽 이제 발목에 내시경으로 수술한 흔적이 이렇게 반은이 남아 있죠. 상처, 흉터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치료를 받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여기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서 배상의학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손해배상,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발목의 인대가 3개가 이렇게 동시에 파열됐으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발목도 이렇게 경골하고 거골하고 종골 이렇게 중요한 뼈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관절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데 있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인대가 이런 흔들림을 방지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수술을 제대로 안 받고 치료를 적절한 치료가 안 되다 보면 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닥치면서 어떤 충격이라던가 관절에 있어서 움직임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 정확한 진단, 어떤 검사를 받아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그런 거 빨리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배상의학적인 육체적 훼손 상태에 대한 뭐 어떤 그 한시장의 부분 인정받아가지고 어떤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 일시수익액, 그 다음에 향후치료비, 뭐 휴업손해 그런 부분 다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이분께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적용됐던 전체 손해액이 2,500 이상의 손해액이 최종적으로 확정 컨펌 받아서 종결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인데, 쟁점이 되는 거는 피해자분들이 이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보상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사고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방범용 CCTV라던가 그런 거를 정보공개 청구로서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사고가 나서 어쨌든 이분도 그 당시에 발목이 아파서 걷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9를 신고해가지고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에 이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19 구급 활동 일지상 어떤 사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내가 이렇게 다쳤다라는 것을 입증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손해배상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건물이면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런 사회제도를 활용하셔서 내 손해를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